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32살 아기 엄마입니다. 요즘 들어 마음속이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글을 써봐요. 다른 며느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만 유난히 그런 건지 말이에요. 겉으론 별말 안 하시지만 은근하게 내뱉는 말 하나하나에 담긴 뜻이 너무 분명해서 못 들은 척하기도 힘들고 그냥 넘기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사실 처음엔 저 혼자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니더라고요. 며느리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눈치 보이고 마음이 괴로운 일인 줄은 결혼 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늘 배려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에게는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아요. 은근히 비교하고 조용히 무시하고 뭔가 위에 있다는 듯 대하는데 그런 기운이 제 마음을 갉아먹더라고요.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론 완전히 며느리를 깔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본인 아들인 제 남편에겐 뭐든 잘난 여자 만나서 맞벌이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세요. 근데요, 본인 딸한테는 정반대예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더군요. 그 기준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불공평하잖아요. 시댁에서는 늘 제가 경제력 있는 며느리이길 바라지만 본인 딸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될 땐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으시니까요. 진심으로 억울했어요. 그 차별적인 태도가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졌고 결국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2년 되었어요. 남들처럼 결혼 자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요.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모아놨죠. 제 통장에 있던 돈이 신랑보다 몇 배는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땐 약간의 자존심도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빚지기 싫었고 누가 봐도 당당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가진 돈만 모아서 신혼집을 구했어요. 서울은 꿈도 못 꿨고 지방이긴 하지만 괜찮은 조건의 집을 찾을 수 있었죠. 집값이 워낙 저렴해서 빚은 하나도 없었고 그 점은 정말 다행이었어요. 물론 인테리어나 가전은 다 중간 정도로 맞췄고 허세는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이 저한텐 자랑스러웠어요. 지금은 아들 하나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아직 9개월밖에 안 됐고요. 말도 안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하루하루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병원에서 유산기 조심하라는 말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그때 바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솔직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창 다니던 직장이었고 저도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뱃속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게 더 중요했기에 망설이다가 결국 일을 관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결정조차 떳떳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괜히 눈치 보였거든요. 괜히 또 잔소리 듣거나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까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부했어요. 제발 어머님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모르게 넘어가자고요. 하지만 배가 조금씩 나와서 더는 숨길 수 없게 됐을 무렵 남편이 조심스레 어머님께 말씀드렸대요. 산부인과에서 유산기 있다고 해서 아내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 정도 가지고 뭘 일을 그만둬? 진짜 그 말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았던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제 귀로 직접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속이 텅 빈 것처럼 씁쓸했어요.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야 했나 싶고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 일 겪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아기가 태어났고 지금은 생후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전업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면 경력이 끊기고 그러면 다시 일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요. 특히 몇 년만 쉬어도 사회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달라요. 급여가 아주 높진 않지만 저는 자격증이 있어서요. 그 자격증 덕분에
취업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재취업이 아주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임신 후반기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 낳고 나면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일하자. 아들 얼굴 보고 기운 차리면 얼른 출근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산하고 우리 아들 얼굴 처음 봤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작은 생명 하나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핏덩어리처럼 작고 여린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아무리 강한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도저히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기가 울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젖 먹을 때 숨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 만큼 제 마음은 아이에게 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린 아기를 돌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가야 하는 워킹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요. 겉으론 씩씩해 보여도 속은 매일 찢어지고 있다는 거 제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지금 일을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 남편은 한창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경력 초반이라 세후 월급이 260 정도 됩니다. 30대 초반이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힘든 건 물론이고요. 그나마 외근 수당이나 보너스가 있으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아직은 그런 걸 받을 단계도 아니라서 매달 빠듯한 살림이에요. 그렇다고 남편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남편 월급만으로는 한 아이를 키우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벅찹니다. 앞으로 남편이 기술도 더 배우고 보너스도 챙기고 하면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 마음먹은 게 있었어요. 당분간은 아끼고 아끼면서 버티자. 옷 좀 안 사고 먹는 것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줄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돌 지나면 어린이집에 한번 보내보자고 결심했죠. 그런데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6달쯤 되어갈 무렵부터 슬슬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하셨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시는데 그 안에 담긴 뜻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 일하고 싶지 않니? 요즘 세상에 혼자 벌어서 되겠니?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어떻게 우리 아들 혼자 이 고생을 다 감당하는 게 안쓰럽다 하시는 말마다 끝에는 꼭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같은 말을 붙이시지만 솔직히 저한테는 하나도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집안에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긴장되더군요. 이제 정말 일을 나가야 하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이러다 시댁에서 욕먹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좀 더 따뜻하고 배려있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건 마치 내가 당장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압박을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사실 저는요, 친정에 기대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제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만 계세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 아이를 돌보실 수는 없잖아요. 연세도 있고 건강도 걱정되니까요. 친정 엄마 품처럼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핸디캡을 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어머님이 가끔 아이를 좀 맡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든요. 장사하는 분이라 하루 종일 가게에 계셔야 하고 바쁠 땐 식사도 거르실 정도로 정신없이 지내시니까요. 예전에 남편이 한 번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머니 우리가 용돈 드릴 테니까 아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속으로 그래 혹시 모르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기대도 조금 했죠.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단호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100만 원을 줘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으며 하셨지만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너무 명확했어요. 내 손에 아기 맡기지 마라는 뜻이었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고민하게 되었고 하루하루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저번에도 어머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꺼내셨어요. 너는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니? 다른 사람들은 벌써 복직해서 돈도 벌고 하던데. 그러시길래 저는 용기 내서 말씀드렸죠.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요. 돌은 지나야 어린이집에 보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 말을 그냥 흘려버리시듯이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핑계를 대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 진심이 안 통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시누이까지 옆에 있기라도 하면
상황은 더 최악이었어요. 신우는 늘 어머님 말씀에 맞장구를 쳤거든요. 요즘엔 다들 그렇게 일하면서 키운다니까요. 어머님 말씀이 맞죠. 이런 식으로요. 정작 본인은 편하게 살면서 저에겐 전혀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저를 향해 너도 이래라 식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울었습니다. 겉으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정말이지 그 순간들이 너무 괴로웠고 아직도 그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로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신우는 현재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겉으로는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고모부가 꽤 잘 버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이랑 비교하면 월급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대단한 임원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견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일해온 덕에 수입은 넉넉한 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집이면 돈이 들 곳이 얼마나 많을까요? 학원비, 준비물, 방과 후 수업의 급식비까지. 아이가 둘이면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서너 배는 더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신우는 도대체 언제까지 전업주부로만 있을 생각인지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저에게는 그렇게 일을 하라고 성하시면서 신우에겐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실까? 어머님은 늘 신우를 예뻐하시고 감싸시는 편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신우도 여자인데, 엄마인데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저한테는 끊임없이 말을 던지시면서도 신우에겐 한 번도 그런 압박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고 애들 둘이나 보느라 고생이 많다. 요즘 같은 세상의 전업으로 아이 키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제 가슴 한켠이 쿡쿡 찔렸습니다. 저는 애 하나 키우면서도 그렇게 눈치 보는데 신우는 둘을 키우면서도 전업이 당연하다는 듯 당당했거든요. 게다가 신우는 본인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제 앞에서는 늘 태도가 우위에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 말씀에 끄덕이면서 거들고 저를 은근히 몰아붙이는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요즘은 다 맞벌이 하더라라고 말하면 신우는 옆에서 그러게요. 친구들도 거의 다 복직했더라고요 하며 맞장구를 치죠. 자기도 전업으로 있으면서 저한테만 그런 말을 던지는 그 상황이 정말 이중적이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교묘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당신이나 먼저 나가서 일해보시지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차마 그걸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잖아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웃는 얼굴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얼마나 얄밉고 괘씸했는지 몰라요.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남편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게 새 식구 보험료입니다. 대략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가요. 그 중에서도 신랑 혼자만 해도 15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보험이 또 우리가 새로 든 것도 아니에요. 결혼 전에 어머님께서 미리 들어두셨던 걸 저희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넘겨받은 겁니다. 꽤 오래 납입해온 보험이라 해지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 30만 원도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걸 깬다고 하면 괜히 또 시어머님 기분 상하실까 봐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어머님이 그 보험은 꼭 유지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던 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저희도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생활비는 꾸준히 나가요. 관리비, 도시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휴대폰 요금까지 합치면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평균 1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사실 진짜 아껴서 그렇지 마음 놓고 쓰면 이 금액도 훨씬 넘기 쉬워요. 그리고 그 외에 눈에 안 보이지만 필수로 들어가는 돈들이 또 있어요. 친척들 경조사비 같은 건 빠질 수도 없고요. 적당히 맞춰서 보내야 체면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고정 지출 정리만 해도 대략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은 꼭 들어가요. 이건 진짜 최소한의 생존 비용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무거운 부담은 따로 있어요. 바로 아이 관련 비용이요.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은 정말 끝이 없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그때그때 필요한 이유식 도구나 옷, 유아용품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합치면 최소 30만 원은 들어갑니다. 제가 불필요한 소비 안 하려고 정말 열심히 비교하고 최저가로 사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남편 출퇴근도 문제예요. 일하는 곳이 교통이 참 안 좋아서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남편은 차 없으면 출근도 어렵고 퇴근도 늦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쓰는데 기름 넣을 때마다 저희 카드값이 덜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남편 벌이 하나로 어떻게든 버텨왔어요. 쪼개고 줄이고 밀어가면서 필요한 건 최소한으로 맞춰 쓰고 외식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어찌어찌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여유 있는 생활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적금도 조금씩이나마 들고 있었고 빚 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말씀처럼 지금 힘들게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전 이런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만 잘 넘기면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어린이집 다니고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이 시기를 참고 견디자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몇 년만 고생하면 나중에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마음속은 늘 조마조마하고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신랑한테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적이 없어요. 여름에는 반팔티 한두 장 겨우 인터넷에서 싼 걸로 사서 입히고 겨울에는 작년 입던 패딩 꺼내서 입히고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맞추고 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뭐 하나 요구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그래, 오늘은 사줄 수 있겠다 하면서도 통장 잔고가 먼저 떠올라서 잠깐 멍하니 있었어요. 결국엔 시켜주긴 했지만 카드 긁으면서도 이게 사치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요, 제 옷도 제대로 못 삽니다. 가끔 옷이 해지거나 늘어나면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서 만원짜리로 겨우 하나 사요.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도 똑같은 옷 입고 예전 입던 옷 돌려 입고 그렇게 지냅니다. 쇼핑몰 들어가서 예쁜 옷 구경하다가도 장바구니에 넣어두고는 결국 결제는 못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일이 허다해요. 그런데도 저는 견딥니다. 힘들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어린 우리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들도 다 당신 아들이 힘들어 보여서 그러셨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속상한 모습 보이고 지쳐있는 것 같으니까 며느리인 저를 향해 그런 식으로 압박하신 거겠죠. 근데요, 저라고 신랑이 안쓰럽지 않겠어요? 저는 누구보다 제 남편이 안타깝고 눈물나게 고마워요. 혼자서 고생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아껴주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로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고 아이 돌보느라 잠 제대로 못 자면서도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끼니 챙기며 살고 있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신랑 앞에서는 괜히 내색했다가 서로 더 우울해질까 봐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일로 저를 섭섭하게 하신 적 많았어요. 집안일이나 육아 방식 가지고 은근히 잔소리하실 때도 있었고 말끝마다 비교를 하실 때도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럴 때마다 꾹 참고 그냥 넘겼습니다. 괜히 관계 틀어지면 안 되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분위기 나빠지는 건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문제는 좀 달랐어요. 이건 단순히 저랑 남편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와도 직결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고 더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보름쯤 전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심부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마침 날씨도 괜찮았고 아이 컨디션도 좋아 보여서 유모차에 태우고 어머님 가게로 갔습니다. 그냥 장 받아들이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 가게 안에서 일이 좀 많다고 하시면서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옆에 앉혀두고 가게 일 조금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신우까지 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도우러 온 줄 알았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어머님 부탁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시키신 물건을 사서 다시 가게로 돌아갔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가게 분위기가 한가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산대를 정리하고 계셨고 신우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의자에 앉아있더군요. 저는 아이 유모차를 가게 한켠에 두고 물건을 정리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평화롭던 순간이 또 무너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말문을 트셨어요. 아기 어린이집은 알아보고 있니? 하시며 은근하게 시작된 그 말은 너무나 익숙한 그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일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순간 긴장이 되어서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제 표정을 살피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보니까 우리 아들 얼굴이 완전히 말라 있었더라. 사람이 피곤이 쌓였는지 표정이 안 좋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제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남편을 아예 방치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참담하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날아온 말이 더 뼈아팠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취직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 거니?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직은요, 아직 못 알아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 얼굴이 확 굳더니 목소리까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아직이란 소리가 나오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만 댈 거야? 너는 남편만 고생시키면서 평생 먹여 살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젠 정말 못 참겠네. 그 순간 진심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꾹 참고 있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신우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보탰습니다. 올케는 마음만 먹으면 직장 다닐 수 있잖아.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다며. 그럼 얼른 알아봐야지. 계속 그렇게 질질 끌고 있으니까 엄마가 화가 안 나겠어? 신우의 그 말투 조곤조곤 말하는 척하면서도 날카롭게 찔러오는 그 뉘앙스가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나 어머님이 저희 힘든 거 한 번이라도 걱정해 주신 적 있으세요? 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지, 그리고 왜 아직 못 나가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직장 안 나가냐, 일 안 하냐고 압박하시는 거 저도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숨을 고른 뒤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제 속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마음이 안 놓여요. 신랑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들을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도 자리 알아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저를 몰아붙이셨죠. 요즘 다들 그렇게 산다. 아기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잖아. 넌 뭐 그렇게 유난이니? 남편이 그 고생하는 거 뻔히 보이면서도 집에서 놀면 미안하지도 않아? 그 말에 저는 도저히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딱 그 순간의 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을 누구보다 아끼고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애쓰고 있는데 집에서 논다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요, 정말로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대단히 인내심 좋은 사람인 줄 알겠지만 아니에요. 그동안 상처받은 말을 꾹꾹 눌러가며 참았고 억울한 순간에도 꿀꺽 삼키며 견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님, 저는 지금 애 키우면서 살림하는 건 노는 겁니까? 순간 어머님의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했거든요. 어머님 말씀 정말 너무하신 거 아세요? 아들 고생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돌도 안 된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엄마 아빠 기다리며 목만 빼고 있어야 하는 건 하나도 마음에 걸리지 않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감정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마음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래도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신우는요? 신우 아이들은 벌써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손도 거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왜 신우한테는 단 한 번도 일하라는 말 안 하시고 저한테만 매번 그러시는 건데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간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말들이 쏟아졌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일하는 건 안쓰러우셔서 며느리는 뭐가 됐든 일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따님은요? 사위가 돈 벌어다 주면 그걸로 집에서 놀고 먹는 건 당연한 겁니까? 왜 아들은 힘들면 안타깝고 사위는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말하려 해도 이미 감정이 터진 상태였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쳤거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정그렇게 저희 살림이 걱정되신다면요. 제가 신랑한테 쉬는 날 이틀 정도 알바라도 하라고 해볼게요. 어차피 저희는 여유 있는 집안도 아니고 주말에 어디 갈 돈도 없어요.
그러니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는 게 낫겠네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가장은 가족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면 저도 받아들일 테니 신랑도 그만큼은 감당해야죠. 그 순간 가게 안은 싸늘해졌고 신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흥분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제 억울함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저 혼자서만 안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못 참고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거의 다 맞벌이하며 살고 있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요. 어머님처럼 이렇게 대놓고 며느리 일하라고 반복해서 참견하는 시어머니는 정말 흔치 않아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 어머님은 모르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을 붉히셨고 옆에 있던 신우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어른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만 듣는 건 옳게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 그동안 조용히 참고만 있었던 제가 터졌어요. 형님, 지금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기분 나쁘게 듣는 거라고요? 그럼 제가 뭐 어머님이 말씀만 하셔도 신경질부터 내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형님이랑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조언이면 저는 왜 매번 그 조언에 가슴이 쿡쿡 아프고 숨이 턱 막히는 건데요? 매번 그렇게 직장 안 나가냐? 남편만 고생시키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 얹었죠. 형님, 요즘 구직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아이들 학교가 있는 시간에만 주 5일 일해서 1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는 일자리 많아요. 저도 알아봤어요. 근데 그럼 왜 형님은 안 하세요? 아이들도 다 컸고 지금은 손도 별로 안 가잖아요. 그럼 형님이 먼저 일하시지요. 그 말을 하자 신우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요? 왜 형님한테는 단 한 번도 일하라고 하신 적 없으시면서 저한테만 왜 이렇게 압박을 하세요? 같은 며느리인데 저는 왜 유독 더 모질게 대해지시는 거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큰 소리에 놀랐는지 유모차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저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상처받고 있는 건 결국 아이였거든요. 저는 아이를 꼭 안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안일은 저랑 신랑이 가장 잘합니다. 누구보다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고 더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더는 저에게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시어머니는 다 이런 건가요? 당신 아들이 혼자서 일하는 건 너무 안타깝고 못 보겠지만 당신 딸이 집에서 일하지 않고 지내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거. 그게 엄마 마음이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졌어요. 아들이 힘들게 일하는 건 안쓰럽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하시면서 딸이 남편 수입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는 건 당연한 듯 받아들이시는데요. 그런 게 정말 일반적인 시어머니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어머님만의 기준인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요즘 그런 제 자신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처럼 나중에 제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나도 모르게 지금의 시어머니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요. 저는 지금 제 아들이 아직 너무 작고 여리고 엄마 품이 절실한 시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만큼은 제가 옆에서 아이를 직접 안고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고 달래주고 싶거든요. 두 돌이 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아이의 발달, 정서, 그리고 저와의 유대감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제가 너무 유별난 걸까요? 요즘 워킹맘이 많다지만 엄마가 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마치 제가 세상의 기본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어머님께 했던 말들 너무 심했나요? 그 순간엔 참지 못하고 감정이 앞섰지만 지금 돌아보면 혹시 제가 말로 상처를 드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 어떤 사정을 놓치고 있어서 어머님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 태도나 말투 혹은 생각이 너무 치우쳐 있었다면 진심으로 고치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엄마이고 며느리고 사람이라서요. 끝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누군가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